충격적입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레스토랑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잠시 1초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코 펠레그리니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셰프죠. 10년 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라 빌라라는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예약은 3개월 대기였고, 미슐랭 스타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정점이었죠. 마르코, 당신은 뉴욕 최고의 셰프입니다. 음식 평론가들의 찬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배운 최고급 요리를 뉴욕에서 선보이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4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레스토랑들은 잘만 버텼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왔어요. 라 빌라는 이제 지루해졌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맛, 시대에 뒤처진 고전적인 맛. 이 말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밤마다 주방에 홀로 남아 메뉴를 검토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 손끝에서 나오는 요리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최고급 트러플, 푸아그라, 캐비아. 모든 재료가 최상급이었죠. 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배운 최고급 요리를 뉴욕에서 선보였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제임스, 저희 수석 주방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보스,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0년간의 커리어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뉴욕은 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요리는 시대에 뒤처진 고전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뉴욕타임스에서 레스토랑 평가가 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라 빌라 뉴욕의 죽은 레스토랑.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유리잔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고 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메아리 쳤죠. 제발, 이럴 순 없어. 저는 필사적으로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심지어 직원들까지 교체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없었죠. 매출은 계속 하락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위기의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레스토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밤마다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죠.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레스토랑의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가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세계 모든 미식을 정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일본까지 모든 요리 기법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했죠. 나는 세계 모든 미식을 정복했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저를 무너뜨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방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푸드 채널에서는 세계 요리 트렌드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다음 세계 요리의 트렌드는 한국입니다. 건강하고 깊은 맛, 그리고 발효식품의 힘이 세계 미식가들을 사로잡고 있죠. TV 속 요리 평론가의 단언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한국, 그저 매운 음식과 김치뿐이잖아. 어떻게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다는 거지? 제 입에서 무시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제가 모르는 요리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 절친한 동료 셰프 앤서니가 찾아왔어요. 앤서니는 6개월 전 한국으로 요리 연수를 떠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앤서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마르코, 어떻게 지냈어? 레스토랑은 괜찮아? 앤서니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대신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럭저럭이야.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앤서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제 거짓말을 간파한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마르코, 넌 아직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한국에 가서 진짜 배워봐. 내가 본 한국 요리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만큼 혁명적이었어. 앤서니의 말에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그날 밤, 앤서니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요리를 제게 대접했어요. 간장에 절인 계란과 들기름으로 향을 낸 나물, 그리고 묵은지를 활용한 파스타였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깊고 복합적이며 미묘했죠. 제 입안에서 폭발하는 감칠맛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요리와도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낸 거야? 앤서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죠. 이건 한국의 발효식품들이야. 장류, 묵은지. 수백 년간 이어온 지혜가 담겨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했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이국적인 글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새로운 향기들.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뉴욕의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저의 평판은 바닥이었죠.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완전한 문화적 충격에 빠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동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리고 곳곳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한 포장마차에서 붉은색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떡볶이라고 했죠. 처음 맛보는 순간 매운맛에 혀가 화끈거렸습니다. 핫. 너무 매워요. 옆에 있던 한국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저에게 물을 건넸죠. 그 순간 이상한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매운맛이 가시자 떡의 쫄깃함과 소스의 복합적인 맛이 입안에 남았어요. 단맛, 짠맛, 매운맛, 그리고 뭔가 더 감칠맛이랄까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맛이야. 저는 다른 길거리 음식들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호떡, 순대, 어묵, 모든 음식이 독특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요리해온 저에게 이런 서민적인 음식의 깊은 맛은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20가지가 넘는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각각의 맛이 독특했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깊이가 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먹을수록 빠져들어요. 저는 주방장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매 계절, 매 상황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죠. 가장 큰 충격은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청국장, 젓갈, 장아찌. 처음에는 그 강한 냄새에 놀랐어요. 특히 청국장의 냄새는 저를 주춤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이건 프랑스 치즈보다 더 깊은 맛을 가지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낸 거지?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요리 지식이 도전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서울에서의 첫 일주일, 저는 매일 새로운 맛에 충격을 받았어요. 김치의 다양성에 놀랐고, 된장의 깊은 맛에 감탄했으며, 고추장의 다채로운 활용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문화야, 역사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더 깊은 탐험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저는 강원도의 작은 산자락에 위치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인 친구 민수가 이곳의 사찰 음식이 특별하다고 추천해줬어요. 소나무 향기가 가득한 산길을 오르며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정말 이런 오지까지 와서 음식을 맛볼 가치가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미 저는 한국 음식의 깊이에 매료된 상태였어요.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죠. 사찰에 도착하자 한 스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스님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멀리서 오셨군요.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스님의 초대로 저는 소박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작은 나무상에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이 올라왔어요. 모두 소박하고 단순해 보였죠. 그 중에서 한 접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사리입니다. 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나물일 뿐이잖아. 별다른 기대 없이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눈이 커졌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이건 마치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감칠맛.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의 세계는 놀라웠습니다. 고사리의 식감은 부드럽지만 씹히는 맛이 있었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양념된 고사리는 깊은 우마미를 품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단순한 나물이 이토록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스님, 이 고사리는 어떻게 조리하신 건가요? 정말 놀라운 맛입니다.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이 키운 고사리를 물에 하룻밤 담가 쓴맛을 뺀 후 살짝 데쳐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친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재료의 본질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식사 후 스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스님, 이런 단순한 음식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맛을 낼 수 있나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리합니다. 그것이 사찰 음식의 정신이죠.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요리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복잡한 소스로 재료를 변형시키는 서양 요리와는 정반대였죠. 사찰을 떠나기 전 스님은 저에게 말렸다 말린 고사리 한 묶음을 선물했어요. 그것을 받아들며 저는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이 재료를 뉴욕에서 활용하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어요. 서양 요리 기술과 한국의 깊은 맛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한국에서의 3개월을 마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말린 고사리, 된장, 고추장, 그리고 다양한 한국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가슴 속에는 새로운 요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이번에는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 거야. 저는 망한 레스토랑 자리에 작은 팝업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K-퓨전이었어요. 자금이 부족해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주방에는 최고의 장비를 갖추었죠. 메인 메뉴는 고사리 스테이크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 될 거야. 미슐랭을 넘어서 세계적인 요리를 만들겠다. 첫 번째 테스트 요리를 완성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감탄했어요. 프렌치 테크닉으로 만든 소스에 한국식 발효 향신료를 더하고 고사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해 스테이크처럼 풍부한 맛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칠맛은 그 어떤 고기 요리보다 풍부했죠. 개업 첫날 몇몇 단골들과 음식 블로거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식당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고사리. 독초 아니야? 이게 뭐지? 풀을 먹으라고? 왜 고기가 아니고 나물이야? 손님들의 표정에서 의심과 거부감이 읽혔어요. 한 입만 먹어보면 그 맛의 깊이를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한 입 베어 문 후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SNS에는 혹평이 쏟아졌어요.
마르코의 새 레스토랑, 손님들에게 잡초를 먹이다. 이게 무슨 음식이야? 정신 나갔나? 파산한 셰프의 마지막 몸부림.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다른 문화의 음식을 서양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첫 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 최악이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보스, 우리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수석 주방장 마이클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깊은 맛의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절체절명의 순간,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비평가 알렉스 모건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렉스는 한 번의 혹평으로 수십 개의 레스토랑을 문 닫게 한 무시무시한 평론가였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오신대요. 예약 이름은 스미스로 하셨습니다. 접수 담당자의 말에 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알렉스의 평가에 따라 레스토랑의 운명이 결정될 위기였죠.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시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어요. 고사리의 상태, 소스의 농도, 플레이팅까지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죠.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끝이다. 저녁 7시 정각, 알렉스 모건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개의 레스토랑을 망하게 한 그 유명한 비평가였어요. 마른 체형의 날카로운 눈빛, 항상 검은색 옷을 입는 것으로 유명했죠. 저는 주방문 틈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스미스 예약이요. 알렉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가장 밝은 곳이었어요. 음식의 모든 결점을 볼 수 있는 위치였죠. 오늘 저녁의 스페셜은 무엇인가요? 웨이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사리 스테이크입니다. 셰프의 시그니처 디쉬예요. 알렉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주문을 했고, 저는 모든 정성을 다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완벽해야 해. 완벽해야만 해. 플레이팅을 마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접시는 아름다웠어요. 깊은 갈색의 고사리 스테이크, 선명한 빨간색의 고추장 리덕션, 그리고 푸른빛의 산나물 가니쉬. 한국의 자연과 서양의 테크닉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웨이터가 음식을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알렉스는 천천히 음식을 관찰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냄새를 맡았죠. 그리고 마침내 첫 입을 먹었어요. 순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렉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20년간 먹은 요리 중 최고의 요리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렉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눈이 반짝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빠르게, 열정적으로, 마치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요. 식사를 마친 후 알렉스는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서 귀를 비켰어요. 그는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요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실시간으로 리뷰를 올렸어요. 뉴욕의 새로운 미식혁명 K-퓨전의 고사리 스테이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미식계에 폭탄을 던졌어요. 마르코 펠레그리니는 음식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했다. 고사리라는 단순한 나물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능가하는 깊은 맛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융합 요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미식의 세계다. 그날 밤부터 레스토랑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예약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죠. SNS에서는 K-퓨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마르코의 고사리 스테이크를 먹어봐야 해. 한국 음식의 새로운 해석, 놀라워.
비건인데 이런 깊은 맛을 찾았어. 일주일 만에 저희 레스토랑은 뉴욕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어요. 한 달 뒤 미슐랭 평가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고사리가 이렇게 전 세계의 트렌드를 바꿀 줄은 몰랐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산사찰에서 맛본 그 소박한 나물이 어떻게 뉴욕 미식계를 뒤흔들 수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적 같은 반전이었어요. 6개월 전 망한 셰프에서 이제는 뉴욕에서 가장 혁신적인 셰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 음식의 깊이와 철학 덕분이었죠. K-퓨전의 성공은 단순한 레스토랑 하나의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미식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어요. 고사리 스테이크는 뉴욕타임스의 올해의 요리로 선정되었고, 푸드 앤 와인 매거진은 저를 가장 혁신적인 셰프로 뽑았습니다. 마르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닌 철학이었어요. 자연과의 조화, 발효의 지혜, 그리고 본질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제 이야기는 많은 셰프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유명 셰프들이 K-퓨전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한국식 재료와 요리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런던의 스타 셰프 제임스 윌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마르코, 도대체 어떻게 고사리에서 이런 깊은 맛을 이끌어내나요? 저도 해보려 했지만 당신만큼 깊은 맛을 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에게 한국에서 배운 발효의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의 미묘한 사용법,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법을요. 제임스는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요리 접근법이군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비건, 건강식 트렌드와 맞물려 한국식 재료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뿐만 아니라 도라지, 더덕, 취나물 같은 한국의 산나물들이 뉴욕, 파리,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등장했어요. 특히 발효식품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전통 발효식품들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깊은 맛을 내는 비결로 인정받았어요. 세계적인 영양학 저널에서는 한국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에 관한 연구가 쏟아졌습니다.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양 요리와 한국 요리의 결합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더 많은 한국 재료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근, 우엉, 참수추로 만든 소스, 송이버섯으로 만든 육수. 모든 재료가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파리의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르블랑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르코, 당신이 시작한 이 혁명적인 요리 스타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재료를 더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에게 청국장의 깊은 맛과 식초를 발효시킨 식초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피에르는 열광했어요. 이건 요리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서양 요리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 겁니다.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클래스는 항상 매진이었습니다. 저는 주 2회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어요. 전 세계에서 셰프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식과 서양 요리의 결합은 단순한 퓨전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요리 철학을 낳고 있습니다. 푸드 네트워크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리 문화를 창조하고 있었죠. 오늘 제 레스토랑 K-퓨전은 오픈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어요. 미슐랭 3스타,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위. 꿈만 같은 성취입니다.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예약은 6개월 대기. 이 모든 것이 한국 음식 덕분이었죠.
셰프, 일본 나오이 셰프와 프랑스 미셸 셰프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수석 주방장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셰프들이었습니다. 마르코, 당신의 한국식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도 메뉴에 한국 재료를 활용하고 싶어요. 나오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식의 깊이와 철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이 그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파산한 셰프였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미식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한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철학이자 지혜예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메뉴, 한국의 사계절이었어요. 봄에는 산나물을 활용한 요리, 여름에는 발효 냉채, 가을에는 버섯과 뿌리채소, 겨울에는 따뜻한 장 요리, 모든 코스에 한국의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식회에 참석한 손님들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마지막 코스, 겨울의 위로라는 이름의 된장 리조또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혼이 담겨 있어요. 이제 저는 뉴욕에서 한국식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매달 한 번,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배웁니다. 강원도의 산나물, 전라도의 장류, 제주도의 해산물. 한국의 각 지역은 저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에요. 한국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제 내가 한식을 알릴 차례다. 이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식재단과 협력하여 세계 각지에서 한식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 셰프들이 한식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푸드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저는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한식은 곧 세계 최고의 요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재 트렌드 속에서 한식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완벽한 요리였습니다. 제 레스토랑 주방에는 이제 10개국 출신의 셰프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한식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한식의 본질은 자연과의 조화, 재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미래 요리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의 작은 사찰에서 만난 스님, 저에게 고사리를 소개해준 민수,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의 음식은 제 인생을 구했고 세계 요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